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특히 조언이 늘어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선의에서 시작한 말들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도움을 주는 말은 다 선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부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용히 함께 돌아보는 시간으로.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조언을 많이 하게 된 건 아마도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부터였을 겁니다. 은퇴하고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없어지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 불안을 우리는 조언으로 채웁니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실수하지 않게 알려줄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말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다시 역할을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엔 한두 마디였던 조언이 어느새 긴 설명이 되고 반복되는 잔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언을 듣고 바뀌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손주는 게임을 그만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하게 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틀렸어? 나이 먹고 경험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선의는 확신이 되고 확신은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천천히 돌이킬 수 없게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상대는 무엇을 느낄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부담입니다. 조언은 상대에게 말합니다. 네 이유는 지금 부족해. 네가 선택한 길은 틀렸어. 내가 더 잘 알아.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요. 우리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조언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자식이라면 더 합니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는데, 왜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 넘은 자식에게도 우리는 조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건강 생각해서 그런 음식 먹지 마. 돈은 이렇게 모아야 해. 자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부모인데, 나도 내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말은 못합니다. 부모니까요. 대신 전화를 덜 받습니다. 만남을 피합니다. 대화를 짧게 끝냅니다. 네, 알았어요.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다음에 봐요. 조언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언을 멈추면 우리는 정말 쓸모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조언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돌이킬 수 없게.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장자가 본 세상은 모든 것이 각자의 본성대로 사는 곳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을 납니다. 물고기에게 날라고 하지 않고 새에게 헤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각자 제 길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간섭합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하면 후회 안 해. 장자는 이걸 쓸데없는 짓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자기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은 각자만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말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네오는 너대로 살면 안 돼. 내 방식을 따라야 해. 내 선택은 틀렸어. 그렇게 들립니다. 장자는 또 말합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은 스스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그 흐름을 방해할 뿐입니다. 장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산다. 쓸모 있으려고 애쓰는 나무는 일찍 잘려나갑니다. 목수가 좋은 제목이라며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천수를 누립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지고 쓸데없어 보여도 그래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노년도 그렇습니다. 쓸모 있으려고 애쓸수록 관계는 일찍 끝납니다. 하지만 그냥 있어도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쓸모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말보다는 모습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말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쉽게 흘러갑니다. 가볍게 들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하지만 행동은 무겁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가슴에 새겨집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언변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말이 많습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게 문제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언이 많다는 건 행동은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을 돕고 싶다면 조언 대신 다른 걸 보여줘야 합니다. 여유로운 모습, 평온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나이 들어도 배우는 자세, 그런 모습이 100마디 조언보다 강합니다. 자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봅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산책하는 모습, 할머니가 조용히 책 읽는 모습, 부부가 서로 배려하며 사는 모습, 그런 게 가르침입니다. 말없이 보여주는 삶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군자다.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말하는 힘이 아니라 듣는 힘입니다. 자식의 고민을 듣고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조언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자식이 실수할 것 같으면 참기가 힘듭니다. 손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견뎌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조언 없이 만나도 편하니까요. 평가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식은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를 들을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냥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전엔 전화하면 조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편합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손주는 더 자주 놀러 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하니까요. 뭘 해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머니 까티 놀라요. 그런 말을 부담 없이 합니다. 예전엔 놀러 와도 이것저것 지적받았습니다. 게임 그만해. 공부는 하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놀러 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편한 곳이 됩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조언으로 연결된 관계는 언젠가 끊어집니다.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백으로 연결된 관계는 오래 갑니다. 서로 편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찾게 됩니다. 장자가 말한 무의자연, 공자가 말한 침묵의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 더 의미 있습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요? 경험이 쌓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역할도, 확신도, 조언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해냈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곁에 있으면 됩니다. 말없이 함께하고 여유롭게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손 내밀면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조언이 많아질수록 고립이 시작된다는 건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마디씩 줄여봅시다. 이렇게 해봐 대신 요즘 어때? 그러면 안 돼 대신 힘들었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대신 네 생각은 어때?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백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기고 다시 가까워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그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조용히 살아가면 됩니다. 말 한마디 줄이고 미소 하나 더 하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마지막 공부인지도 모릅니다.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 말하는 법이 아니라 듣는 법,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 그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천천히, 조용히, 함께 지금 여기 삶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